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물류관리와 성과. 이 성과는 결국 뭘로 나타나냐면 이제 지표를 통해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 물류 지표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먼저 이제 관리에 대한 거. 물류가 뭐냐? 흐름이다, 시간, 공간에 대한 것이다. 물자와 정보 이런 것도 이제 얘기했고, 그러면 이제 관리에 대한 거가 이번 시간에 하나의 축이고, 그 다음에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에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물류 관리에 관리에 중요하죠, 그렇죠? 그거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 자, 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품질 관리에서는 PDCA 사이클을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플랜 그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체크해서 그래서 액션을 취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계속할지 말할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PDCA 사이클을 돌리는 것이라고 해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해서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갖다가 관리라고 한다. 그러면 물류 관리는 뭐냐? 물류에 대해서 계획하고 실행해서 그 결과를 판단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바로 관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경영학에서는 보통 플랜 듀 C라고 부른다. 플랜 듀 요걸 갖다가 분석하고 그 다음에 액션 취하는 걸 C로 해서 평가 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최근 경영학에서 보면 계획은 그대로 있어요. 플랜.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계획은 뭐냐? 미래 추세에 대해서 예측하고 조직의 목표를 설계하는 그거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전략과 전술을 결정하는 단계다. 조직하는 건 조직화. 그래서 플래닝 다음에 P 다음에 오거나이징 조직이 있다. 그래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을 설계하고 그 모든 것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함께 움직이는 어떤 체계를 구축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구축한 다음에 이것이 되도록 리딩. 리딩은 비전을 수립하고 조직 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소통하고, 인도, 훈련, 코치하고, 의욕을 구축시키는 그런 것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컨트롤. 그래서 P하고 C는 같은데, 오거나이징 하는 거하고 리딩 하는 거. 요것만 이제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요새는 이제 그 경영에서 또 새로운 내용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통제는 조직의 목표에 근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종업원들의 성공적인 직무 수행에 대해서 수행에 대해서 보상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행동 등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다. 이런 거죠. 다음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물류관리의 목표는 뭐 그건 다 중요하지만 자,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 그러면 이렇게 비용 절감과 서비스 향상이다. 자,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니까 자, 이거죠. 자, 물류비는 이렇게 서비스 높아짐에 따라서 물류비는 높아진다. 그런데 매출액은 무조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죠. 그렇죠? 올라가다가 어느 수준 되면은 매출은 떨어진다. 서비스가 높다고 해서 매출이 올라가는 거 아니다. 왜냐하면 비싸면 줄을 수 있게 지금 어디가 제일 좋냐? 여기가 가장 폭이 넓죠. 그렇죠? 그러면 매출에서 비용 들어간 게 여기는 서비스 수준은 높지만 폭이 좁죠. 그렇죠? 그럼 이인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수준에서 정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기출에 나와 있던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류관리의 목표는 뭐냐? 처음으로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의 최적화. 그 다음에 공급체인 구성원에 대한 서비스의 최적화. 소비자에 대한 전체적인 서비스 향상과 재고 비용의 감소, 공급체인 관리의 개선, 향상, 발전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물류관리라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고 물류관리 지금 생각하시면 큰 무리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다 좋은 얘기 쓰게 넘어가고 자, 그래서 물류관리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뭐냐? 이와 같이 플로우의 흐름을 효율화시켜야 되고 주문을 충족하는 걸 결국 서비스에 연결되는 거죠. 주문이 오면 주문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거 이런 고려하고 경로를 통합해야 된다. 그리고 뒤에 DB의 통합화 이런 것들이다 보냐면 물류관리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할 사항이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 좀 보면 물류관리의 전략적 중요성을 이렇게 돼 있어요. 물류관리자의 지위가 격상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물류관리가 매출 및 수요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매출 및 수요 창출. 거기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역할을 한다 이거죠. 60년대 가격, 품질, 마케팅, 그 다음에 뭐야, 지금은 고객 서비스가 핵심적인 경쟁 우위의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물류관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부, 외부, 이런 데 다 그 구성원의 그 관계, 역할, 이런 거 잘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가면 이제 물류관리가 발전된 게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이 자가물류는 스스로 하는 거죠. 그죠? 스스로. 그래서 자가물류 하다가 이제 뭐가 되냐? 사업부자가 돼. 사업부자가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팀제, 연봉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뭐냐면 이제 판단을 해보는 거죠. 이게. 사업부자를 해가지고 이걸 해서 이게 과연 괜찮냐? 이 자체가 독립적으로 그래서 뭘가 독립채산제를 여기서 고려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서가 독자적으로 생존해서 독립채산을 실시했을 적에 이익이 되느냐 아니면 경쟁력이 없느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통과되면 그럼 뭐에 이제 자회사로 독립을 시킨다. 독립이 되니까 어떻게 돼? 자회사로 만든다. 그랬던 것들이 큰 것들이 이제 CJ 같은 데가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삼성에서 이제 CJ가 떠나고 CJ 제일제당에서 뛰어나오고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자회사가 이제 이 회사에 그 모기업의 물류를 다 통합을 하고 그래서 이제 몇 년 지나면 어떻게 돼? 더 이상 받을 데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모회사만 아니라 기업은 계속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주변의 회사 같은 업종 기본적으로 동종 업종이 좋겠죠. 이렇게 해서 뭐 해찬들이 문의했던 그런 걸 이제 빨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논리는 뭐냐면 야 내가 이제 규모가 커질 거 많이 해봤다. 이제 남의 것도 해줄 수가 있다. 너희는 와서 우리가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물류 운영 업무를 개별 기능에서 개별 기능 외부에 위탁한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 그 일부 뭐 운송을 맡긴다거나 보관을 맡긴다거나 뭐 이렇게 일부 기능을 맡기는 걸 얘기하고 여러 물류 기능을 위탁하는 것이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3자 물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생산까지는 하고 물류는 당신이 알아서 해주셔. 왜? 이제 신규업체들 특히 어떤 기업들 이제 인터넷 이비즈니스 이비즈 기업들은 이비즈 기업들은 뭐냐면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류 이런 설비를 갖추고 시설 투자한다면 어려움 없죠. 그래서 누구한테 맡겨?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그 3자 물류 업체한테 맡겨서 네가 내 물류를 해달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업체들이 이제 뭐냐? 서드 PL 3자 물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회사는 내 회사만 했는데 이제 내 거 아니라 내 외적인 것도 막 하고 되고 거기다가 이제 분야가 내 업종이 아니더라도 확장시켜서 이제 그 다른 회사 업무를 봐주는 거 3자 물류가 되는 거죠. 여기에 4자 물류가 되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게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면 이제 컨설팅 해야 되죠. 야, 니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냐? 근데 요걸 좀 이렇게 바꾸면 지금 10,000원에 하던 걸 8,000원에 할 수 있다 그러면 1,000원씩 나눠가자. 이런 그 비용적인 측면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해야 돼? 컨설팅을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이제 같이 일하게 되면 전산 시스템이 되게 서로 통합이 되겠죠. 그 정보가 이게 마치 결혼한 거와 똑같아 가지고 그래서 다 유대 관계가 되고 네트워크 형성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1년마다 계약을 하지만 만약에 헤어질 때가 되면 어떻게 돼? 아프죠. 그동안 친숙했던 모든 것들과 헤어져야 되니까 새롭게 구축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문제가 돼. 그러니까 1년이라고 해서 꼭 거기에 쉽게 한번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닌데 어쨌든 계약은 보통 1년 단위로 해왔고 자 그래서 이제 이 3자 물류가 돼서 여러 군데 다 해주다 보면 마지막에 뭐냐 여기에 이제 금융에 대한 거 그래가지고 뭐 자금 조달 그 다음에 운영 뭐 컨설팅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운영까지 다 해주고 이런 포탈 통합적으로 해주는 게 바로 뭐냐면 4자 물류가 된다. 그래서 컨설팅 및 정보 IT가 들어가고 자금까지 들어가고 모든 거 해주는 것이 바로 그 전략과 계획 부분까지 해서 여기 넘어가는 이런 것들이 다 4자 물류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1자 자가 물류, 2자 자회사, 3자 서드 PL, 4자 그게 뭐냐면 4PL 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동 물류는 다 뭐냐면 4PL, 3PL
이런 것들이 다 공정물리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삼자 물리, 사자 물리에 대한 이해를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통합 물류 관리. 그래서 물류 관리 효율을 추구하는 수단으로서 통합 물류 관리는 원자료의 조달, 이거 다 똑같은 통합이니까 그냥 원재료의 자재 조달에서 상품 판매 이후의 단계까지의 각 기능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해서 통합적으로 물류 관리를 수행한다. 물류 관리 수행에서 기업 간의 경쟁을 회피하고 협력 관계로 공동 노력한다는 인식을 갖고 전략적 제휴를 추진한다. 뭐 이렇게 같이 윈윈할 수 있다면 좋은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자, 결국은 그래서 그렇게 같이 하려면 표준화가 필요하다. 표준화가 돼야 공동화가 되고 통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디나 같이 동시에 쓸 수 있는,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뭐야? 표준화죠. 그렇죠? 제가 갖고 있는 핸드폰에 그 충전기를 어디에 꽂아도 다 충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표준화죠. 나밖에 못 쓰는 거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표준화 이런 것들. 그래서 공동화가 되면 통합화가 될 수 있다. 물류관리 효율적 목적이 물류비 절감을 통한 수익 향상이 있으므로 표준화와 물류 경로 및 리드타임 단축을 추진한다. 뭐 좋은 내용이죠. 물류관리 효율적으로 효율화하기 위해 수단으로 물류활동 각 분야의 관리 지표를 설정하되 종합적인 효과를 고려하면서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한다. 자, 물류관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물류관리 원칙.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집중 지원해야 된다. 추진 지원이다. 중앙에서 지방, 그다음에 후방에서 일선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 경제성의 원칙과 균형성의 원칙과 신뢰성의 원칙, 적시성, 간편성, 권한의 원칙은 권한을 부여하고 의임하고 이런 원칙이죠. 보호의 원칙, 저장시설의 보호와 수송 운반 관리에서의 화물의 보호. 이거는 이제 뭐 표준화 쪽의 내용하고 많이 유사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